이번 시간은 우리 6장 클래스 자바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우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을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영문명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부품 객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즉 요거 이제 다 프로그램이에요. 부품 객체는. 그래서 각각 부품 객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거를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그 자바나 C++를 다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절차 중심 프로그램이다라는 이제 용어를 붙여서 좀 어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파라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대세가 굳었어요. 대세가. 그래서 이제 이 개념적인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프로그램 실습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듣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했으니까 이제 객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도대체 객체가 뭐냐? 객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얘기하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객체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객체죠? 눈에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책,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추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회사나 뭐 날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 안에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 안에 보면 자신의 어떤 속성, 이제 정보가 되겠죠. 정보, 이런 속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동작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에 보면 여기 현실 세계 이제 그림이 예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보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실제 속성이라고 하는, 즉 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 다 누구나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그죠? 그런 정보 성격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동작하는 것을 잘 보면 뭐 웃는다라든지 먹는다라든지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또 만일 또 자동차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동차는 속성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색깔, 속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이고, 동작이라고 한다면 뭐 달린다, 멈춘다 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과연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 이 객체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냐면, 실제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그런 액션들은 메서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됩니다. 뭐 또 자동차라면 자동차의 뭐 색깔, 속도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필드라는 것으로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달린다, 멈춘다라는 이런 동작에 대한 부분은 메서드라는 것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 18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좀 또 예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좀 할 건데, 보통 사람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더하기 기능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계산기가 더하기를 해줘서 실제 그 결과를 사람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얘를 구현을 할 때 실제 사람이 계산기를 두들기거나 그 결과를 보는 거는 실제 프로그램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그런 방법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산기가 행하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전자계산기 형태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 그 전자계산기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들을 또 갖고 있고 필드로,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라고 하는 그 전자계산기의 동작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간략하게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자, 사람은 사람의 그런 액션을 할 거고, 실제 우리 프로그램적으로 계산기를 만약 구현을 한다면 실제 이 이름은 calculate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가 행하는 것 중에서 덧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add라고 하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사람이 만약에 덧셈을 해줘라고 할 때는 실제 이 calculate라고 하는 이름 속에 실제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부르면서 여기다가 파라메타로 10하고 20 줄 테니까 덧셈해서 나한테 결과를 줘라고 하면 프로그램적으로 이것을 구현을 해서 실제 결과값 30이라는 것을 사람한테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바 프로그램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calculate.add 가로하고 10하고 20을 넘겨주면 여기서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정수의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반환해서 넣어주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객체들이 여러 개를 가지고 결국 프로그램들이 막 동작을 할 텐데, 이 객체와 객체끼리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여러분들 교재 188페이지에서부터 189페이지까지 세 가지 정도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합관계, 사용관계, 상속관계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의 관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집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여기 보면 예시에도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하위에 엔진, 타이어, 핸들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객체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객체끼리 서로 내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앞에 우리 예제에서 지금 사람이 실제 계산기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막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실제 계산기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객체들을 막 만들어낼 텐데, 서로 그 만들어진 객체끼리 서로 필요할 때는 내가 호출을 해서 걔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용 관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상속 관계가 되는데, 실제 여기 지금 예시에 보면
기계라는 객체가 있으면 기계 객체가 좀 실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기계 객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면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기계, 밀링기, 뭐 그 다음에 또 그 각종 머신 센터, 뭐 이런 기계류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객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으로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걔를 그대로 상속을 해서 실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때로 쓸 수 있는 이런 낭속 관계도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사용 빈도수가 사용 관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좀 빈번하게 쓰는 부분이고, 상속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요 클래스 부분 끝나고 나서 다음 7장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우리 18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캡슐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캡슐화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커닝을 어디서 해왔냐면 하드웨어, 즉 장비 쪽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커닝을 해와서 그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용어 자체도 알겠지만 우리가 캡슐 그러면 어떻죠? 약 같은 데 보면 캡슐로 딱 싸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그죠? 몰라요. 자,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TV 리모컨이라고 예시를 지금 하나 해놨는데, 자, 우리가 TV를 잘 보고 사용을 하려 그러면 리모컨만 잘 동작하면 되죠. 그죠? 우리 TV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뭐 그 액정이라든지 제어라든지 전자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실제 우리 TV를 보고 하는 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찬가지 관계로 실제 객체 안에 객체를 만들어서 안에다 프로그램들을 쫙 해놓고, 자, 이 객체를 사용할 때는 사용법만 공개를 해놓고요. 사용법만 공개를 해놓고 그 사용법만 잘 쓰게 되면 충분히 이 객체를 다 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객체 안에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에다가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캡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 그 숨긴 부분들은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도 다른 객체에서는 아예 볼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속 특징인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 소프트웨어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은 교수님이 이렇게 예시를 드는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자, 만약 금수저인 경우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부모 재산이 내 재산이 당연히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실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객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다 해 놓으면 그것을 자식 객체가 상속을 받으면서 자식 객체를 싹 만들어야 되면 자식 객체에서는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사용만 하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 해당되는 필드, 그 다음에 동작에 해당되는 메서드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자, 물론 뭐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상속받은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쓸 수도 있고 또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 프로그램적으로는 다 구현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또 다형성에 대한 부분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다형성에 대한 부분도 아까 우리 캡슐화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쪽에 있는 개념을 컨닝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밑에 여러분 교재 191페이지 위에 자동차 그림이 있는데 자동차 그림에 있는 것을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실제 자동차에 대해서 다 부품화 시키면서 표준화들을 쭉 시키게 됩니다. 시키게 되면서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타이어 부분은 어떤 회사 제품이 들어가든지 간에 장착이 돼서 어떤 규격만 준수를 한다면 그 자동차에 장착이 돼서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규격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 정의를 해놓으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삼성 르노자동차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규격들을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 뭐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나 만드는 자동차 타이어 그 회사에서는 그 규격을 만족하는 좀 대신 규격은 만족하지만 조금 다양하죠. 다양한 형태대로 여기에 타이어들을 만들어서 갖다가 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막 동작하다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여러 개의 자식 객체들, 즉 부모 타입만 딱 정의를 해놓고 프로그램 동작해서 이런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자식 객체가 들어가서 돌고 이런 경우에 또 다른 경우에는 B라는 자식 객체가 들어가서 딱 돌고 이렇게 차차차 돌면서 실제 각각 부품으로 따로따로 객체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 그 경우수에 따라서 A가 실행하고 B가 실행하고 C가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유연하게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만드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앞에 얘기한 캡슐화, 그 다음에 상속, 이 다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할 때 아주 막강한 기능,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표준화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세계 개발자들과 같이 개발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왜 자바 1학기 때 자바 첫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바로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자와 같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개발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개발 잘하는 개발 전문가들이 개발해 놓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써서 그것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표준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 전문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복잡한 부분들은 숨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만 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현장에서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개발이 굉장히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아마 인터넷 그다음에 이런 구글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이제 모아서 조립해서 없는 부분은 내가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붙이고 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요즘 프로그래밍을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1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재에 보면 6장이 이름이 클래스예요. 그런데 수업 시작을 하면서 교수님이 클래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객체 얘기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객체와 클래스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밑에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개발을 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자, 이런 절차로 만들어지겠죠. 자, 자동차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설계를 하겠죠. 자, 설계를 할 거예요. 설계를 하면 결과물로 뭐가 나오죠? 설계도가 나오겠죠. 설계도, 복잡한 설계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동차가 되겠죠.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차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 설계도에 해당되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위가 클래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된 이 클래스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바로 객체가 만들어져요. 객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만든 클래스는 한 개인데 여러 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실제 그 안에 값들이 저장되고 따로따로 동작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형태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프로그램을 하고 그럴 때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필드와 메서드를 대부분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객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개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객체라는 말을 개발자들이 잘 토론할 때는 말을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인스턴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인스턴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객체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럼 192페이지 가면,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는데, 클래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겠죠? 그죠?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있어요. 우리 앞에 1학기 때 배웠던 우리 변수인 경우에도 교수님이 이름을 붙이는 규칙들 얘기를 했었죠. 규칙들.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을 붙이는 이 규칙도 실제 개발자들이 관례적으로 현재 붙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관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클래스 이름도 전 세계 개발자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관례에 따라서 클래스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무조건 영어 이름으로 붙이세요. 영어 이름으로 붙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알파벳 대소문자들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 이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의 룰 자체는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자, 명사형이고, 그 다음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어의 첫 글자는 다 대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변수인 경우는 어떻게 했죠? 명사형이긴 한데 단어 조합도 되고요. 근데 첫 번째 글자는 다 소문자로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딱 보면 아, 이거는 변수다. 명사형인데 첫 번째 글자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변수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클래스다 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명칭만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19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3페이지네요. 193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자, 우리 이제 클래스 이름을 지금 붙였는데 이 클래스 이름으로 붙이고 점 자바가 돼야 됩니다. 자, 점 자바가 되고 요 룰로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 클래스당 항상 소스 파일은 한 개씩 나오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실제 점 자바라고 하는 파일 안에 여러 개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정의하는 것은 나쁜 버릇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파일 단위로 있는 클래스들을 쭉 보고 개발자들이 다 판단을 하는데 그 안에 다른 클래스들을 막 숨겨놓게 되면 클래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제 개발자들은 다 점 자바라고 하는 곳에는 클래스 한 개씩만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 버릇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94페이지 보면 자, 그러면 앞에서 클래스와 객체, 인스턴스라고도 했어요. 객체는 인스턴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클래스하고 객체인 관계를 교수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클래스는 아까 설계도라고 했죠. 그렇다면 설계도 하나 가지고 실제 객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요 new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위에 거는 실제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 정의와 객체 만드는 것을 각각 한 사례가 될 거고요. 밑에 거는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 선언과 객체 생성을 한 번에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194페이지 중간에 거기다가 동글뱅이하고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클래스 변수 선언과 객체 생성 부분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클래스라고 하는 요 부분들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만든 설계도 개념에 점 자바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타입으로 클래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우리 앞에 변수 얘기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정수 형태로 변수 만들고 싶으면 앞에 int. 자, 그 다음에 또 실수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더블. 자, 문자 하나면 char 캐릭터. 그 다음에 문자열이면 스트링.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어떤 방을 만들어 주는 개념인데 그 방 자체가 클래스 형태로서 그 안에 실제 값이 들어가 있는 객체로 만들어 내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실제 내부에서는 메모리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변수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변수가 만들어진 여기에 방에는 실제 객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다른 영역에 다른 메모리, 심yak역은 메모리 한 부분인데 그곳에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주소를 갖게 되는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 내부 메모리에서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96페이지 한번 볼까요? 196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1학기 동안 계속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계속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클래스 중에서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실제 이것이 실행하는 클래스예요. 실행.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곳에 실행 파일을 보면 .exe라고 형태대로 되어 있고 걔를 실행하면 실행이 되죠. 자, 그런데 자바인 경우에는 exe 같은 스타일로 실행을 해주는 놈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JDK를 설치를 해놓고 지금 동작하고 있는 JVM이라고 하는 놈이 exe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메인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가 실행이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메인 메서드 하나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막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자바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무기들도 라이브러리용으로 쓸 수 있는 클래스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용으로 클래스들을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 어플리케이션,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 내가 소프트웨어 단위들은 한 개의 실행 클래스와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7페이지 봅시다. 자, 197페이지. 자, 그러면 클래스다. 그러면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자체는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세 개로. 자, 우선 필드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실제 그 클래스 안에 존재하게 되는 어떤 정보, 즉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것이 필드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변수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래서 유사하고 여기에 대한 이름 붙이는 규칙도 동일해요. 자,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클래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필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나가서 개발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의 고참 중에 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클래스 멤버 변수다 또는 멤버 변수다 이런 용어를 쓰는 고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틀렸고요, 필드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필드를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고참은
9세대 사람이라 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 개념이 없고 옛날 개념이 있어서 멤버 변수다, 클래스 멤버 변수다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용어를 쓸 때는 필드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앞에서 또 잠깐 좀 설명했지만 뭐 계산기가 있으면 더하는 거, 또 그다음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같은 그런 동작을 하고 계산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소드라고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성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 앞에 new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보면 교수님이 볼 때 new 하면 해당되는 그 클래스 구조대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바로 실행되는 부분으로, 즉 주로 초기화를 이제 담당을 하는데 기본적인 필드에다가 값을 넣기도 하고요. 또는 그런 기본적인 메서드들을 뭐 동작도 하는 이런 놈들을 여기다 묶어 놓는데, 보통 우리가 따로 프로그램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생성자는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선 생성자에 대한 부분은 좀그 메서드나 필드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자, 그렇지만 하여튼 이 하나, 둘, 세 가지가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새로운 뭐 객체,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또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인 뭐 필드, 메서드, 생성자,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설명했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인 캡슐화, 상소, 그 다음에 다형성, 뭐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뭐 교수님이 한 지금 40분 정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좀 프로그램 실습을 막 하다가 이게 개념적으로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지금 개념 설명한 이 동영상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이렇게 다시 이해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객체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요 멤버별로 또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또 프로그램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